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귀환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박대기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지지세, 강세 흐름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밤에는 뉴욕타임즈가 이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방문했다, 8차례나 방문했다는 보도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백악관은 즉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을 치료하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만약 네.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경제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 있을 텐데 네. 또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좀 걱정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2차 전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IRA, 즉 정권 차원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지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IRA 법안을 바꿔서 이 축소 또는 폐지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든을 믿고 투자했던 우리나라 공장들을 어찌해야 할지 좀 걱정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 2차 전지 업체들 확인해 보니까 네. 물밑에서는 트럼프 측과도 접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투자한 시점은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집권보다 빠른 트럼프 집권기였기 때문에 네.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교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들이 위치한 곳이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다소 낙후돼 있고 네. 또 유권자의 표심 변화도 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는 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보다 2차 전지 업계는 이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 가운데는 러스트벨트라고 네. 이제 자동차 예전에 많이 생산했던 그런 지역인데 디트로이트 같은 네. 곳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닌지 예.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점도 우려됩니다. 미국 공장들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도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실현될지는 의문이지만 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좀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라고 이제 관세 폐기 협정이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집권했을 때 이 한미 FTA를 재협상했을 정도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재집권 기회도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탈중국 또 하나의 정책인 만큼 이 탈중국 과정에서 이 자동차 생산 과정의 다양한 공급망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방위산업,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신인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거래도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은 K방산도 좀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다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중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계속됐던 이 세계 방산 산업 전체의 특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지금은 이제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 자국의 방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은 미국의 직접 수출도 허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집권기에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을 많이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가 있는데 네. 금리 한번 궁금합니다. 이 네. 금리라고 하는 거가 뭐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 금리를 낮춰야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지만 그런 입장과 정반대로 이번 TV 토론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자마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네. 예, 그만큼 미국인들이 사는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감세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토론 당시에 국채 금리도 올랐던 거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폐지할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강력하게 저금리 정책은 추진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미국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